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36 외국어 특허 출원제도 하겠습니다. 요것도 청구범위 유예제도랑 깐부거든요. 깐부인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단문 문제 이제 사례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요거 두 개 오늘 다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요거 제도잖아요. 제도니까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의취지, 요건, 절차, 그리고 효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의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외국어 특허 출원 제도로서 그러니까 명세서가 있어요. 명세서가 있는데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나 급해 죽겠는데 이제 빨리 출원일부터 확보를 하고 제가 영어 빨리 한국어로 고칠게요. 일단 제품이 나오기 직전이에요. 영어 있는데 요거 빨리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받은 명세서가 있거든요. 요거 빨리 출원부터 할게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적겠다는 취지를 이제 할 때 영어로 일단 우리가 출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고 요거 빠른 출원율 확보를 위한 제도다. 그러니까 내일 당장 지금 제품 나오는데 빨리 출원해 주세요. 요거 할 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기간 좀 잘 알아두세요. 일단 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 우리 이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국어 번역문 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 국어 번역 제출해야 된다. 이게 원칙인 거고 만약에 제3자가 심사 청구를 했다. 그러면 제3자로부터 심사 청구 통지를 받은 날이 있잖아요. 그 날로부터 3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 중 빠른 날까지 이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된다. 요거 원칙과 약간 제3자로부터 심사 청구 받은 경우 해가지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이제 분할 출원, 변경 출원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그 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외국어 특허 출원제도를 이용을 하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선일이 뭐야? 우선권 주장을 수반했으면 그 우선권 주장이 기초가 되는 날이 우선일인 거고, 우선권 주장을 수반을 안 했으면 출원일이 우선일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선권 주장을 복수기 수반했으면 최우선일이 우선일인 거고, 근데 봐봐요. 지금 제가 우선권 주장을 수반을 안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원출원이 있고 여기 분할출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52조에 분할출원을 수반을 했어요. 분할출원을 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우선권 주장을 수반을 안 했으니까 출원일이 우선일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출원일이 여기잖아요. 지금 뭐 출원일이 소급되니까 여기로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원래는 국어 번역문을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할출원 하면서 외국어 특허 출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그죠? 근데 분할출원 하면서 여기 지금 기간이 여기밖에 안 되잖아요. 원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이니까 억울하잖아요. 분할출원 하는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원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 지났어도 분할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면 국어 번역문 제출할 수 있다. 요게 특례기간인 거예요. 특례기간. 됐죠? 지금 보시면 분할 변경 출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분할 변경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면 국어 번역문 제출해도 된다. 근데 여러분들 좀 조심할 게 뭐냐면 분리출원 있잖아요. 분리출원은 30일 특례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분리출원은 외국어 특허 출원 제도를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어 특허 출원 제도를 활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특례기간도 없죠. 됐죠? 요거 좀 조심해서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절차가 있거든요. 여기서 국어 번역문 교체랑 국어 번역문 오역 정정이 있는데 둘 다 바꾸는 절차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교체를 못하면 오역 정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번역문을 여러분 냈어요. 출원서가 있고 명세서가 있고 여기다가 번역문을 냈단 말이죠. 근데 번역문 보니까 이거 잘못 냈네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명세서 도면을 보정하기 한 경우나 청구를 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국어 번역문 교체를 못 쓰지만 이거 둘 다 안 한 경우죠. 그러니까 심사가 들어가기 전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심사가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국어 명세서랑 도면 보정을 한 경우랑 심사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문 교체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이 보정을 한 경우나 심사 청구를 한 경우 보정을 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을 한 경우거나 또는 심사 청구를 한 경우는 이 국어 번역문 교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 심사 청구를 하거나 보정을 했으면 지금 교체 못하고 오역 정정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둘 다 안 했어요. 둘 다 안 했으면 국어 번역문 교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명세서고 여기 지금 번역문이에요. 이 번역문을 저 이거 심사 들어가기 전이죠, 심사관님. 제가 교체할게요 해서 교체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죠? 요게 이제 국어 번역 교체다. 근데 만약에 보통은 여러분들 심사 청구를 한 다음에 이게 우리가 국어 번역문 내고 까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일 끝났어, 나 지금 바쁘니까 딴 일 해야 돼, 까먹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심사 청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심사 청구를 하고 오해이 나오고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 라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하는 게 뭐예요? 심사 청구를 했으니까 이제 교체는 못 하잖아요. 교체는 못 하니까 우리가 오역 정정으로 가는 거예요. 오역 정정이 뭐냐면 이거 번역문을 교체하는, 번역문을 바꾸는 이제 절차인데, 번역문을 오역 정정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국어 번역문 잘못된 번역을 이 보정 기간에 번역을 오역 정정할 수 있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정된 국어 번역문의 보정에 대한 국어 번역문은 신규 사항 판단 기준이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그 보정의 범위 있잖아요. 47조 2항 보정의 범위가, 한번 봐볼게요. 47조 2항의 보정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47조 2항 전단 있잖아요.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도면 범위 내, 요게 이제 47조 2항 전단이거든요. 근데 47조 2항 수단도 있어요. 봐봐요. 외국어 특허 출원 제도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 번역문 또는 특허 출원에서 최초로 첨부된 도면에서 기재된 사항 범위 내에서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최명도 최초 첨부된 명세 도면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도 보정 범위인데 그게 47조 2항 전단이거든요. 근데 최종 국어 번역문 범위 내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47조 2항 수단인 거예요. 47조 2항 수단이 그건데, 최종 국어 번역문 여기 보시면 최종 국어 번역문은 뭐냐면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 번역문을 말한다. 근데 정정된 국어 번역문이 최종 국어 번역문이거든요. 47조 2항 수단에. 그러니까 47조 2항 수단의 신규 사항 추가 판단할 때 정정이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7조 2항 전단이 아니고 47조 2항 수단 있잖아요. 47조 2항 수단. 47조 2항 수단에 최종 국어 번역문의 신규 사항 판단 기준이 정정된 국어 번역문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정정된 국어 번역문에는 보정 간주 효과가 부여되지 않는 바 오역 정정과 별도로 명세서 등의 보정이 필요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원래 명세서가 뭐였냐면 A였어요. 그죠? 근데 번역문을 뭐 냈냐면 제가 B를 번역문을 냈어요. 우리가 보정간주 효과에 의해 가지고 A가 지금 B로 보정간주가 될 거 아니에요? 국어 번역문 내면. 그죠? 근데 아이고 이거 잘못 냈네 해가지고 이거 B를 A로 오역 정정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역 정정했는데 이 오역 정정 효과가 보정간주 효과가 인정이 돼가지고 다시 B가 A로 바꾸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보정간주 효과가 오역 정정된 국어 번역문 있잖아요. 요거에는 보정간주 효과가 없어요. 그냥 원래 번역문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건 보정간주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오역 정정된 국어 번역문은 보정간주 효과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오역 정정 국어 번역문을 오역 정정하고, 지금 절차가 국어 번역문을 오역 정정하고 이것도 또 우리가 이제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B를 A로 이렇게 이걸 보정을 하고 이걸 이제 오역 정정하고, 아시겠죠? 이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우리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정 간주 효과가 부여되지 않는 바 오역 정정과 별도로 명세서 등의 보정이 필요하다. 요거 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거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국어 번역문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취하 간주 그냥 공개하지 않고, 우리 공개는 한국 특허청이니까 키포잖아요. 한국 특허청이니까 한국지식재산처니까 한국어로 공개해요. 한국어로. 그러니까 외국어로 써 있는 걸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국어 번역문을 제출해 가지고 그래야 공개를 한단 말이죠. 그죠? 보시면 제3자가 이제 제출은 가능하고, 왜냐면 출원 공개도 안 됐으니까 심사 청구가 이제 제한이 되고, 그다음에 조기 공개 신청이 제한이 되고, 그다음에 보정 분할 출원, 변경 출원 요거 할 수가 없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국어 번역문 보정 간주 효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보정 간주 효과예요? 이것도 자진 보정이에요. 자진 보정. 이것도 자진 보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분명하지 않은 기재의 명확하거나 이런 보정의 범위 있잖아요. 그거 만족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진 보정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47조 2항만 만족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47조 2항, 47조 2항 전단, 47조 2항 수단만 만족하면 자진 보정의 범위를 만족을 하는 거예요. 47조 2항이 요거 지금 보시면 최명도 범위 내에 또 수단이 뭐냐면
외국어 특허 출원의 경우에는 최종 국어 번역문의 범위 내 요거 전단 수단 있잖아요. 요것만 만족을 하면 우리가 보정의 범위를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달면, 감축, 잘못된 기재 정정, 분명하지 않은 견제 명확화, 보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거절이고 발생하지 않을 거. 이거 만족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자진 보정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진 보정이니까 요거 자체가 자진 보정이니까. 왜 그러냐면 국어 번역문을 안 내잖아요. 국어 번역문을 안 내면 심사 청구를 못 하잖아요. 지금 심사 청구 못 하잖아요. 심사 청구를 못 하니까 심사 청구에 따른 거절의 통지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절의 통지에 따른 보정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진 보정인 거예요. 자진 보정. 됐죠? 우리가 지금 요거 하려고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우리가 사례 문제 푸는 게 가장 어려워요. 사례 문제 푸는 게 가장 어려운데 요거 한번 잘 해봅시다. 여기 기출문제 한번 나왔어요. 여기서 52 기출문제 한번 나왔거든요. 여기 요거 한번 봐볼게요. 케이스 안왔다 이거 한번 볼게요. 원문이 A인데 번역문을 우리가 지금 외국어 특허 출원 제도랑 청구 범위 유예 제도랑 동시에 활용하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청구 범위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청구 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청구 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발명의 설명은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케이스 청구 범위란 있잖아요. 없어요. 발명의 설명란에는 영어로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런 케이스 있잖아요. 청구 범위 유예 제도랑 외국어 특허 제도랑 동시에 활용하는 경우잖아요. 요런 경우 어떻게 하냐? 봐봐요. 원문이 지금 A예요. 첫 번째 케이스 이거부터 봐볼게요. 원문이 A예요. 그리고 번역문이 지금 제가 요거를 명세서라고 할게요. 그리고 번역문이 지금 번역문 이 A를 번역물 냈어요. 이게 잘 낸 거죠. 그리고 청구 범위를 A로 보정했어요. 지금 청구 범위를 제출했는데 A로 청구 범위를 적었어요. 아시겠죠? 요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번역문도 잘했고 지금 청구 범위 적는 보정도 잘했고 왜냐하면 원문의 범위 내니까 아무런 문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케이스 원문이 A인데 지금 원문이 A인데 지금 번역문을 A를 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가 A로 지금 보정관 주고가 있죠? 아니 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원문이 영어로 되어 있는 어떤 A란 제가 여기 A라고 써서 그렇지 원문이 A란 내용이에요. 근데 번역문은 한국어로 A란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되어 있는 A란 내용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A란 내용으로 이제 보정관이 된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여기 청구범을 적는 보정에서 지금 여기를 B로 잘못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문의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요거 지금 요걸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요게 지금 이 청구범을 적는 보정 있잖아요. 이게 원문의 범위 내에도 속해야 되는 거고 범위 내에 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원문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B를 A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B가 지금 자진 보정인데 청구범을 적는 보정이 A에서 B로 청구범을 적는 보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게 자진 보정이잖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 청구범위 유예제도에서 청구범을 적는 보정이 보정 간주 효과가 있는데 그게 자진 보정 간주 효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47조 이항 범위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47조 이항 범위를 만족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보정 후 명세서 도면으로 심사를 한 다음에 최초 거절의 통지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B를 A로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B를 A로 다시 보정을 하는 게 지금 보시면 이 보정을 하는 게 이게 최초 출원한 명세 도면 범위도 만족을 하고 최후 번역문 범위도 만족을 하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를 A로 바꾸는 보정을 한다. 그래서 명세도 보정을 한다. 이게 끝.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47조 이항 전단 범위를 만족하는 거고 여기 47조 이항 후단 범위를 만족하잖아요. 동시에. 그죠? 그러면 이제 보정이 적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절유가 이제 극복이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끝났고 그 다음 요거 세 번째 볼게요. 지금 원문이 A인데 번역문을 B를 냈어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번역문을 B를 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A가 지금 B로
보정관주 효과가 있겠죠. 왜냐하면 번역문을 냈으니까. 그런데 청구 범위 유예 제도를 했으니까 우리가 청구 범위를 적는 보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B를 이제 A로 이제 청구 범위를 적는 보정을 한 거예요. 그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봐봐요. 지금 이렇게 되면 청구 범위를 적는 보정을 원래는 지금 요거 했을 때 봐봐요. 이 청구 범위는 원문의 범위 내에 속하니까 지금 잘한 거잖아요. 요게 여기 지금 47조 2항 전단의 범위를 만족을 하잖아요. 47조 2항 전단의 범위를 만족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청구 범위를 적는 보정을 했는데 이게 47조 2항 수단의 범위 있잖아요. 최후 번역문의 범위에 속하지 않잖아요. 이거 거절유를 받거든요. 47조 2항 수단의 흠결이라는 거절유를 받아요. 그럼 요거 흠결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B를 A로 오역정정 해줘야 되는 거예요. B를 A로 오역정정 해주면 여기 보시면 요게 이 청구 범위를 적는 보정 있잖아요. 그게 47조 2항 전단 범위도 만족하고 47조 2항 수단 범위도 만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요거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거든요. 요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요게 봐봐요. 지금 이게 뭐냐면 원문의 범위가 A인데 번역문을 B를 냈어요. 그러면 여기서 A가 B로 이제 보정관주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청구 범위를 적는 보정을 했는데 여기 B로 청구 범위를 적는 보정을 한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시험 문제 나온 거거든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B를 오역정정 해줘가지고 A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청구 범위를 B가 있잖아요. 청구 범위 B를 다시 A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오역정정 안 하고 여기 청구 범위에 있는 B만 A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여기 47조 2항의 전단의 범위를 만족을 하거든요. 왜냐면 원문의 범위에 만족하니까. 그죠? 근데 47조 2항 만약 오역정정을 안 하면 얘가 이제 최후 번역문일 거 아니에요. 47조 2항 수단 범위를 만족을 못 해가지고 보정 흠결이에요. 그래서 거절의 통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오역정정도 해주면서 보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야 이제 우리가 이제 흠결이 하자가 치유가 돼요. 됐죠? 요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이 케이스는 뭐냐면 지금 원문이 A고 번역문이 B고 청구화 범위가 C인 거예요. 원문이 A고 지금 원문이 A잖아요. 번역문 B를 냈어요. 그래서 A가 B로 보정가주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청구범위를 C로 이제 보정을 한 거예요.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 어떻게 하냐 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이거 청구 범위를 그냥 C에서 A로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A를 원문 범위는 만족을 해요. 40조 이상 전단 범위를 만족해요. 근데 최후 번역문 범위 만족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B를 오역정정 해줘가지고 A로 바꾼 다음에, 그죠? A로 바꾸고 그 다음 이 C를 A로 바꿔줘야 이 A가 최초 출원한 명세 도면 범위도 만족을 하는 거고 최종 번역문 범위도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정이 적법해가지고 거절의 통지 안 받는 거예요. 됐죠? 요거도 마찬가지로 번역문 오역 정정하고 명세서 보정한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케이스는 뭐냐, 이것도 이제 유사한 건데 밑에 있는 케이스 한번 봐볼게요. 지금 최명도가 있고 지금 번역문이 있잖아요. 지금 원문이 지금 A고 내용이 A고 청구 범위를 먼저 적은 거예요. 이거를 청구 범위를 적는 보정을 해가지고 A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 명세서가 청구 범위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영어로 이제 발명 설명이 적혀져 있는 명세서가 있잖아요. 그거를 청구 범위를 적는 보정, 원문 범위 내에서 청구 범위를 적는 보정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번역문을 A를 제출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해피하게 된 거예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요거는 청구 범위도 적법하고 번역문도 적법하고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원문이 A고 청구 범위를 적는 보정을 한 다음에 번역문 B를 낸 거예요. 원문이 A고 청구 범위를 적는 보정을 한 다음에 번역문 B를 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가 지금 B로 보정관주 효과가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이 보정간주 효과가 있는데 요게 지금 최명도 범위를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거절의 통지 받거든요. 최명도 범위 벗어난다고 해서 거절의 통지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요거 오역 정정을 해줘요. B를 A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청구 범위에 있는 B를 A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청구 범위를 적는 보정. 지금 보시면 번역문 오역 정정 한 다음에 명세서 보정하기 요 절차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원문이 A고 청구부를 적는 보정이 B가 됐어요. 원문이 A인데 청구문을 적는 보정이 원문의 범위를 벗어나서 B를 한 거예요. 이게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번역문으로 지금 A를 제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B가 A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보정간주 효과에 의해 가지고 그죠? 이런 상황이면 보시면 이게 행복하게 된 거예요. 지금 번역문도 원문의 범위에 속하고 이 청구 범위도 지금 원문의 A잖아요. A 우리 보정간주에 의해 가지고 원문의 범위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자가 있었다가 이 번역 하자가 원래 있었거든요. 이 하자가 청구 범위 B를 적는 보정으로 인해 가지고 하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번역문으로 인해 가지고 하자가 치유된 거예요. 요거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행복하게 된 거예요. 행복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원문이 A고 청구 범위가 B고 번역문이 B. 원문이 A고 청구 범위를 적는 보정을 했어요. B로 했어요. 그 다음 번역문은 B. 그럼 여기 다시 B가 이제 B로 보정까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지금 B가 원문의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지금 A가 원문인데 지금 B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하자를 치유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요거를 B를 이제 A로 바꿔줘요. 이 번역문을 오역 정정해 줘요. 그 다음에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B를 A로 다시 바꿔주는 보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47조 이항 전단의 범위도 만족을 하는 거고, 47조 이항 수단 있잖아요. 최종 번역문 범위 내에 그것도 만족을 하는. 여기 이제 번역문 최후 번역문이 A잖아요. 여기도 만족을 하는 거예요. 됐죠? 원문 오역 정정하고 명세서 보정하고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원문이 A예요. 원문이 A인데 우리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B로 했어요. 그러면 A가 B가 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국어 번역문제에서 하는 보정 간주 있잖아요. 그것도 보정이 부적법해도 보정 후 명세서 도면으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진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이 부적법해도 보정 후 명세서 도면으로 심사를 하거든요. 아시겠죠? 최후 번역문 최후 거절의 통지에 따른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이 부적법하면 보정각하하고 보정 전 명세서 도면으로 심사를 하지만 우리가 자진 보정이거나 최초 거절의 통지에 따른 보정 있잖아요. 그거는 보정이 부적법해도 이게 보정의 범위를 만족하지 않아도 47조 이항 범위를 만족하지 않아도 보정 후 명세서 도면으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명세 원문이 A인데 지금 B로 보정을 했잖아요. 이게 요게 보정의 범위를 만족하지 않잖아요. 보정의 범위를 만족하지 않아도 보정이 부적법해도 보정 후 명세서 도면으로 심사를 하는 거예요. 보정 후 명세서 도면으로 심사를 한 다음에 거절이유가 있잖아요. 그 최명도 범위를 벗어난 거절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거절이 통지를 하는 거예요. 됐죠? 이거 여기 보시면 원문이 A고 청구범위 B예요. 원문이 A인데 청구범위 B로 보정 간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진 보정이니까 보정 후 명세 도면으로 심사를 하는 거예요. 보정이 부적법해도.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번역문 C를 냈어요. 번역문 C를 내니까 이제 B가 이제 C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보정이 C로 보정되는 것은 부적법하잖아요. 원문의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47조 이항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그 최명도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그 보정이 부적법하죠. 보정이 부적법해도 보정 후 명세서 도면으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자진 보정이니까 그래요. 아시겠죠?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게 지금 하자가 있잖아요. 하자가 있는 거 어떻게 치유하는 거예요? 요거 C를 A로 이제 오역 정정 해주고 요거 청구 범위에 있는 C를 다시 A로 명세서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요거 47조 이항 전단 범위도 만족하고 47조 이항 수단 범위 최후 번역문 범위도 만족을 하잖아요. 그죠? 번역문 오역 정정 및 명세서 보정 요거 해줘야 이제 하자가 치유가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요거 다 못 외우잖아요.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러니까 요거대로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원문, 번역문, 청구범 원문, 번역문, 청구범위를 내거나 원문, 청구범위, 번역문을 내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역문을 먼저 내고 청구범위를 내거나 청구범위를 내고 번역문을 내거나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순서대로 나열을 해요. 제가 하는 것처럼 이제 명세서 있고 그다음 번역문이 있잖아요. A 그다음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했다. 그 다음에 번역문을 B를 냈다. 그리고 A가 이제 B가 된다. 이게 나열을 한단 말이죠.
원문 지금 청구범위 번역문 있잖아요. 이걸 나열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번역문이나 청구범위 보정관주 효과에 대해서 47조 2항 전단에 보정의 적법성을 검토를 해요.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보정이 적법하잖아요. 최초 첨부된 최초 출원한 명세 도면 범위 내이니까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지금 이 보정관주가 지금 이 최명도 범위를 만족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적법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부적법해요. 알겠죠? 요거는 이 명세서를 A로 청구 범위를 적는 보정을 한 거는 적법한 거예요. 근데 B로 번역문 낸 거는 부적법한 거예요. 됐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역문이 부적법하면 보정 전에는 교체하는데 보정 후에는 오역정정 및 명세서 보정을 하는 거고, 청구 범위가 부적법하면 명세서를 보정을 하는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중 하나 하는 거예요. 둘 다 할 수도 있고. 보시면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원문 번역문 청구 범위, 원문 청구 범위 번역문 요거를 일단 나열을 해놓고 원문 청구 범위를 적는 보정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따지고, 번역문을 제출하는 번역문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따진 다음에, 아시겠죠? 번역문이 부적법하면 이렇게 가는 거고, 청구 범위를 적는 보정이 잘못됐으면 이렇게 가는 거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이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 요걸 한번 읽어보고 이거 다 한 번씩 대입을 해봐요. 대입을 다 해봐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요거잖아요. 요것만 대입을 해볼게요. 다 한 번씩 해봤으니까. A, B, C 지금 명세서가 있고 지금 번역문이 있어요. 명세서가 A인 거고 번역문이 B를 제출했어요. 그죠? A, B, B죠. A, B, B. 원문 A, 번역문 B, 청구범위 적는 보정이 B. 그래서 이 번역문이 지금 B 제출해가지고 지금 A가 B로 보정관주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B가 됐어요. 청구범위가 B가 됐어요. B 됐죠? 그랬을 때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 게 뭐냐면 봐봐요. 여기까지 한 게 원문 번역문 청구 범위를 나열한 거예요. 지금 원문 나열했고 원문 나열했고 번역문 나열했고 청구 범위를 적는 보정 나열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정간주 효과를 번역문과 청구 범위의 보정간주 효과에 대해서 47조 2항 전단 수단의 적법성을 검토를 해봐요. 봐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 있잖아요. 얘는 지금 47조 2항 전단 최명도 범위 내를 만족을 안 하죠. 그죠? 지금 47조 2항 수단 최종 번역문 범위 내는 만족을 하죠. 47조 2항 전단은 만족을 안 하는데 47조 2항 수단은 만족해요. 그러면 보정이 부적법한 거예요. 그냥 둘 중에 하나 만족을 안 하면 보정이 부적법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 범위를 적는 보정 부적법하다.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번역문을 제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A가 B로 보정가지고 효과가 있잖아요. 요거 적법해요, 부적법해요? 요거 최명도 범위, 최초 출원한 명세 도면 범위를 만족 안 하니까 47조 2항 전단을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적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부적법하고 얘도 부적법한 거예요. 그러면 이 번역문이 부적법하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보정 전 교체, 보정 후 오역 정정 및 명세서 보정. 요거 번역문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오역 정정 플러스 명세서 보정. 그리고 청구 범위가 잘못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거 청구 범위가 잘못됐으면 명세서 보정. 그러니까 오역 정정하고 이 명세서 보정을 어차피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오역 정정하고 명세서 보정하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오역 정정하고 명세서 보정하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요게 이제 답이니까 여러분들 요거만 연습 잘 하시고, 저도 이거 다 못 외워요. 그냥 다 그때 요거 다 적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해가지고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